바다 한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삼각형 모양의 구역이 있습니다. 정식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500년 넘게 수많은 배와 비행기 그리고 사람들을 집어삼켰다고 알려진 곳이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한 해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가사의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500년 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기록부터 현대의 과학적 분석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구역은 대략 미국 플로리다 남동부 해안과 버뮤다 제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대서양의 한 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삼각지대의 정확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면적 추정치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떤 자료에서는 50만 제곱마일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150만 제곱마일이라고 합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출발해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기 위해 세 척의 배와 함께 대서양으로 나아갔습니다. 10주간의 긴 항해 끝에 마침내 바하마의 작은 섬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그곳을 산살바도르라고 명명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사후에 작성된 항해 일지가 나중에 번역되면서 우리는 그 당시의 기이한 경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92년 9월의 기록을 보면 콜럼버스의 나침반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밤에는 나침반이 북서쪽을 가리켰는데 아침이 되면 북동쪽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며칠 후에는 바다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기록했고 가장 신기했던 것은 지평선에서 빛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콜럼버스는 그 빛을 작은 촛불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1600년대 초반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온 시벤처호라는 배가 제임스타운의 쇠락한 식민지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재건을 돕기 위해 출항했어요. 그런데 버뮤다의 무인도 해안 근처에서 함대가 허리케인을 만나 배가 파괴되고 선원들이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건 중 하나는 1881년에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화물선 앨런 오스틴호가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승객들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이었어요. 선장은 폭풍이 몰아치는 사르가소 해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선택했는데 바로 지금의 버뮤다 삼각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승무원이 한 명도 없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범선이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배에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값진 화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후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군사적 비극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918년 3월에 발생한 악명 높은 비극 이후 이 지역은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USS 사이클롭스호라는 길이 542피트의 해군 화물선이 300명 이상의 승무원과 강철 제조에 사용되는 만톤의 망간 광석을 싣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볼티모어로 향했습니다. 바베이도스에서 예상치 못한 정박을 한 후 북쪽으로 향한 이 배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함선의 실종은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서는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사이클롭스호는 그럴 수 있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OS 비상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은 그 거대한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오직 신과 바다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941년에는 사이클롭스호의 자매선 두 척이 거의 같은 항로를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1945년 12월 19명을 태운 해군 TBM 어벤져 어뢰 폭격기 5대가 근처 해안에 대한 폭격 연습을 위해서 포트로더데일 비행장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19편대의 리더는 크게 길을 잃게 되었어요. 관제탑에 보낸 무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20분 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새로운 편대장에게 지휘권을 넘긴 후 19편대의 마지막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하얀 바다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5대의 비행기는 모두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목적 없이 비행하다가 결국 바다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대규모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자 해군 공식 보고서는 마치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종사나 비행기의 잔해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치명적인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은 미국 작가 빈센트 갈라스가 1964년 2월호 아거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버뮤다까지 선을 그어보세요. 버뮤다에서 푸에르토리코까지 가는 선이 하나 있고 바하마를 거쳐 플로리다로 돌아가는 선도 하나 있어요. 확실한 사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에 대한 열광적인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고, 놀랍지 않게도 이 개념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어요. 갑자기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뛰어난 탐정처럼 미스터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열풍을 이용해서 빠르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찰스 베를리치의 버뮤다 삼각지대였습니다. 1974년에 출판된 이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2천만 부가 판매되었어요. 베를리치는 버뮤다 삼각지대가 신화 속의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와 연결되어 있으며 배들과 비행기들, 사람들이 깊은 심연으로 끌려들어가 많은 선박과 항공기들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는 또한 지구 밖의 간섭이나 적어도 초자연적 활동의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삼각형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이나 다른 미지의 장소로 가는 바다 아래의 포털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곳이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하는 데 사용되는 지구의 장소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에는 이에 대한 소식을 별로 듣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진실은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항해 문제입니다. 우리는 콜럼버스의 나침반이 이상하게 작동했던 것과 19편대가 훈련 중에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언급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한 거의 모든 설명에서 이곳이 지구상에서 단 2곳뿐인 장소 중 하나라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 해안 바로 앞에 마에 바다인데, 이곳들에서는 나침반이 자기 북극이 아닌 진북극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에 대해서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자석 바늘이 끌려서 끊임없이 변하는 자기 북극을 가리키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예요. 반면 지리적 북극은 고정되어 있으며 자기 북극보다 북쪽으로 약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18세기 초 에드먼드 헨리는 무편각선이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지도에 등고선을 사용해서 편차를 표시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무편각선이 연평균 약 0.2도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침반 오류 이론의 문제점은 어디에서든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비행기나 선박이 진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숙련된 조종사와 선장들이 자기 평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목할 점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잔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럴듯한 이론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한 옛날 방식의 악천후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허리케인 시즌은 바로 이 지역의 중앙을 통과합니다. 초대형파는 확실히 실제로 존재하며 약 10,000개의 파도 중 1개 정도를 차지합니다. 최초로 계측기를 이용해서 기록된 것은 1995년 1월 1일 북해에서였어요. 드라우프너 파도로 알려진 이 특별한 파도의 높이는 약 26m였습니다. 여기서 걸프스트림의 역할도 잊지 마세요. 미국 해양대기청이 뒷받침하는 이론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들 중 일부는 환경적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걸프스트림은 삼각지대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며 매우 빠르고 격렬해요. 또한 재난의 증거를 빠르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사실상 가장 최근에 밝혀진 과학 이론은 메탄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주로 메탄을 소에서 나오는 특히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고 있지만 대량의 메탄이 바닷속 퇴적물에 갇혀 있어요. 2016년 노르웨이 북극대학의 연구진은 해당 국가 해안에서 너비가 최대 800m, 깊이가 150m에 달하는 분화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분화구가 아래 퇴적물에 갇힌 메탄이 폭발적으로 방출되어서 거대한 죽음의 트림을 내며 위쪽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어요. 메탄가스와 지자기, 카리브해의 폭풍우 치는 기상체계를 고려하면 이 지역은 비행기와 배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를 풀어주는 그럴듯한 과학적 설명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앞서 말한 명백한 환경적 조건들을 제쳐두고 지작이나 메탄 분출과 같은 과학 용어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설이나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1492년에 번역된 일기와 1940년대의 잡지 기사들, 심지어 70년대의 베스트셀러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의 실제 항공 및 해상 사고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전 세계 다른 지역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매우 달라요. 사실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양 지역 10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만 건 이상의 기록을 다루는 연구자 데이터 세트를 위한 해양 사고 및 오염 데이터를 활용하면 분석할 수 있는 사건이 약 9,000건 남습니다. 이 중 301개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단 4%에 불과해요. 흥미로운 점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으로 분류된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튜버 조니 해리스는 글로벌 해운 출판사인 로이드 리스트를 통해서 2021년 해운 데이터를 얻어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들의 자료에 따르면 그해 전 세계 선박의 1.8%가 항해 중 사고를 겪었으며 사고에는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 8,634척의 배 중 사고는 단 2척으로 0.02%에 불과했어요. 로이드 리스트 데이터 세트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될 위험은 실제로 전 세계 평균보다 90배 낮습니다. 런던 로이드와 미국 해안경비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되는 선박의 수는 100분율로 보면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동일하다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들은 어떨까요? 항공사고에 관심을 돌려서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항공사고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사고가 포함되며 상업 및 군용 항공편 모두 포함돼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유사한 이야기 혹은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19편대 폭격기 실종 사건이나 다양한 여객기 미스터리와 같은 악명 높은 사건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전설을 낳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사건들은 주로 바하마에서 이착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1965년 이래로 버뮤다 상공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는 단 한 건뿐이에요. 제트블루 항공편이 심한 난류를 겪어서 한 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악명 높은 플라이트 산구의 경우 조종사였던 테일러 중위는 나침반이 고장나서 미국 본토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섬들인 플로리다 키스 상공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지상 요원들이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바하마의 섬 근처 남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는 플로리다를 향해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대신 대서양 깊숙한 곳으로 계속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길을 잃었던 거예요. 삼각지대 지역에 위치한 버뮤다 섬은 평균적으로 6, 7년에 한 번씩 피해를 주는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며 규모가 작고 약한 저기압들이 더 자주 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약 500개의 열대 및 아열대 저기압들이 플로리다주에 영향을 미쳤어요. 1851년 이래로 이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폭풍이 발생하지 않은 허리케인 시즌은 단 18개뿐이었어요. 푸에르토리코는 연평균 4, 5회 정도 허리케인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버뮤다 삼각지대가 사실 특별한 것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안심시켜 줄 수 있어요. 이곳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천후에 시달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를 여행할 위험은 세계 어느 곳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실 평범한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에 과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존재합니다. 이 미스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